인버스를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준, 어떤 것을 보는지 이번 영상에서 매매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인버스를 굳이 안 사시더라도 이런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완전히 황금선 밑에서 자유자재로 지수를 이렇게 농락하는 시장에서는 인버스를 안 사셔도 됩니다. 인버스를 안 사고 그냥 자신의 원금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런 하락장은 항상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목적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뭐 이상한 종목 찾아가지고 뭐 하한가 따라잡기나 아니면은 뭐 싸 보인다고 사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하락장에서도 깡통 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번 영상은 인버스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들어갈 종목도 없고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아니고 인버스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전장에 내렸다가 올랐다가 변동성이 생겼다가 이제는 제대로 반등 못하고 다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놀이터죠. 외국인이 처음에 매도를 하다가 또 200억 넘게 거의 250억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250억을 매수하고 그리고 또 다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205억 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외국인의 완전 놀이터이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가 이런 외국인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수가 0.15%, 16%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거는, 그리고 저점이 마이너스 51%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씩 떨어지다가 저점을 깨버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0.5% 가까이 온다면은 이거를 당연히 깨고선 오늘 마이너스 1%, 뭐 심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완전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선 미치기 때문에 205억에서 198억이 됐죠. 황금선 미치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려는 힘보다는 내려가려는 힘이 강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싸게 사고 싶다, 뭐 어떤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원금을 지키는, 뭐 사실상 인버스 이런 거 매수 안 하고 그냥 쉬어도 됩니다. 그냥 이거 할 게 없어서 좀 쉬려다가 인버스 그냥 조금 매수한 거고 아예 매수 안 하고 쉬어도 됩니다. 어차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버스도 매매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로 연이어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것도 참 웃깁니다. 수급을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5월 말부터 거의 6월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팔고 있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때부터 뭐 반도체가 안 좋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토막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놓고 개인들한테 뉴스를 내보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이다, 이제 반도체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이 삼성전자의 몰락을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더니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뉴스로는 반도체 망한다, 반도체 끝물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다 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유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저점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고, 뭐 그냥 편하게 기다렸다가 본전 7,985원, 본전까지 내려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때 뭐 1% 정도의 수익을 챙기거나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얘들도 계속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틀 사고 이틀 팔고, 계속 단타 치다가 답이 없으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외국인이 난리치는 시장이고, 그동안 또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보시면 한 달 동안 4,400억 팔았고, 매수보다는 매도가, 이때도 계속 매도가 나왔죠.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바닥 찍고, 단기 바닥 찍고, 그 다음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다가 또 연이어 계속 팔고, 만기일 때 사고 팔고, 수급으로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205억 설명하는 도중에도 205억에서 벌써 163억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시면은 지수가 처음에 외국인이 팔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팔면서 시작을 하고 외국인이 한 50억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외국인이 250억까지 사면서 지수가 플러스 0.32%까지, 그리고 다시 외국인이 나가고 있죠. 그냥 외국인의 공매도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황금선 미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폭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31%에서 10초 단위로 보시면은 폭이 강화되는 것을 10초와 1분을 비교해보면 폭이 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 힘도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얘들이 지금 계속 팔다가 또 사면은 또 오르는 겁니다. 또 200억 사고 300억 사고 이러면 또 다시 오르는 거고, 얘들이 그냥 팔고선 순매도 전환해서 오늘 그냥 어제처럼 작정하고선 공매도 쳐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오늘 증시도 뭐 어제만큼 아니면 어제 그 이상만큼 폭락을 하는 겁니다. 저점까지 왔죠. 저점 근처까지 왔고, 근데 인버스도 뭐 살 게 없을 때, 진짜 황금선 밑에서 살 종목이 없을 때 하는 건데, 하락을 좀 예고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런 외국인 때문에 손해 볼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처럼 장 초반처럼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또 언제 살지 모릅니다. 이게 계속 얘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샀는데 외국인이 바로 매수해버리면 그것도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시장에서도 그냥 뭐 인버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황금선 미치니까 인버스 사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인버스가 어제 차트가 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게 쉽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HLB가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1,500만 주가 나오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거는 그래도 탈출 기회를 줬는데, 탈출도 아니죠. 이거는 거의 30%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HLB는 시가총액이 3조였거든요. 3조 원대 시가총액이 벌써 1조가 되고, 내일도 이 정도 물량으로는 개파락할 것 같은데, 내일도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개파락을 한다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거의 하한가 그 다음도 하한가 갈지 모르겠지만 거의 1조 초반까지 내려간다면은 이게 엄청 심각합니다. 3조짜리가 반에 반 토막이 나고 그 3조가 당연히 개인이 많겠죠. 여기 유통 비율 보세요. 유통 비율이 87.9%입니다. 시장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유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900만 주 있으면 거의 3,000만 주 이상이 유통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물리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소식과 꼭 반등해서 꼭 최대한 가격을 회복할 수 있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인버스도 지수가 바닥까지 내려올려 하다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방금 135억에서 138억 3억치 샀죠. 또 그래서 이 외국인이 또 사준다면 또 지수는 반등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국인 놀이터 상태이고 여기서 또 계속적으로 큰 물량이 들어온다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인버스를 매매할 때 외국인의 동향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고 뭐 단타가 아니라면은 그냥 황금선 밑에만 믿고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뭐 저는 단타이기 때문에 인버스도 솔직히 인버스를 한 이쯤에서 매수하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이런 모양일 때 이때부터 좀 매수하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시원하지 않고 좀 하락하는 힘이 커가지고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 뭐 실제로 인버스를 매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인버스 사가지고 계속 보유했으면 그래도 뭐 수익이 났을 텐데 떨어지고 나서 대응하는 거니까 약간 늦긴 하지만 어차피 단타로 대응을 하려고 진입을 했고 홀딩보다는 그냥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8억에서 133억 사는 척 했다가 다시 팔고 그래서 인버스를 단타 칠 때는 항상 황금선 밑에서 황금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지수에 힘이 없다. 정말 방향성이 없고 지수가 힘이 없고 종목들을 보면 전부 뭔가 힘이 빠져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그 느낌을 받는 게 말로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평소에 거래되는 그런 상황보다 약간 힘이 빠져있는 게 보입니다. 올라도 제대로 못 오르고 종목들도 한정적이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락을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버스를 넣는 게 좋고 오늘 시장 당연히 살 게 없죠. 이런 것들은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도저히 살 게 없습니다. 오르는 것도 몇 개 없습니다. 그냥 장 초반에 잠깐 반짝했다가 오르는 것이 다. 오늘 인버스를 거의 확신하게 된 게 종목별로 힘이 아예 없습니다. 종목들이 힘이 없다. 그거는 하락을 뜻하거든요. 개별 종목들이 힘이 아예 없고 뭐 반등하는 종목이나 뭐 신고가를 찍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다는 것은 하락을 뜻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인버스 말고는 도저히 투자 방법이 오늘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뭐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도 없고 어차피 요즘에 기관들 얘들도 지금 단타만 치다 보니까 기관들 따라하다가도
큰 손실이 납니다. 최근에 이 수페타시스도 그렇고 기관들 사는 척 했다가 이 고점에서 공매도 엄청 때리고 마이너스 8% 떴죠. 기관들 요즘에 또 못 믿고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혹시나 인버스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외국인 수급과 차트는 그냥 보시면 압니다. 황금선 밑에서 차트는 외국인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에는 힘을 잃습니다. 상승도 외국인 때문에 하는 거지. 황금선 밑에서 기관이 대놓고 그냥 쌍끌이 매수, 투신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완전히 쌍끌이 매수로 이런 날 있죠. 쌍끌이 매수도 이런 날 한 2월 28일 이런 시장. 저런 상황이 아니면은 코스닥은 무조건 밑으로 계단식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설명할 때 마이너스 0.16%에서 벌써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고점이 50원. 이거는 그냥 1% 정도 먹고 나가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하락폭이 커지면서 바닥 근처까지 왔습니다. 정말 안 좋죠. 기관도 이제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관들도 이제 매도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고, 금융투자 얘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지수가 쌍바닥을 이룰지 아니면은 이거 저점 깨고 완전히 폭락을 할지 지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주봉상으로 볼 때 반등에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추가 하락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영상을 보시는 개미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그냥 원금만 지킨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하기 싫다,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해외 주식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해외 주식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너무 더럽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못할 게 없잖아요. 미국 종목들이 하루에 그 상한가 제한 폭이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못할 게 없는 미국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긴 하지만 그거는 제 전문이 아니고 제가 투자하는 자산이 아니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해라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는 자산이고 시작했다가 그거를 좀 배운다고 손실을 입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함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시가 하락하면은 최소한 매매를 안 하면 되니까 원금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산이나 비트코인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진입하거나 새로 시작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깨자마자 51% 바닥 바로 깼죠. 그리고 53% 외국인의 매도가 여기서 더 강화가 된다면 변동성이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변동성이 크게 늘어나서 여기서 아까 51%였는데 이 51%를 다시 위로 51% 이상을 반등을 못한다면 지수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종 이 차트도 그냥 일반 주식 차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점을 깼는데 이 저점 다시 5일로 올라왔죠. 48. 이게 올라왔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다시 내려와야지 하락으로 크게 가는 건데 51%를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인버스 기준으로 말하고 있고 지수가 하락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버스를 샀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51%를 계속적으로 지켜줘야지 이 인버스에서 추가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으며 51%를 안 지켜주고 다시 반등한다. 다시 마이너스 4% 이상으로 반등한다 이러면은 그때는 그냥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다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시가 바닥을 깼다가 마이너스 0.43%까지 올라왔지만 외국인의 매도를 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강화가 된다면 이런 작은 변동에는 신경을 쓸 필요 없고 외국인만 따라가면 됩니다. 119에서 120. 계속 이 외국인만 따라가면서 인버스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오전장이라 그렇지 이 외국인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뭐 강하게 빠르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수가 반등하려다가 실패하고선 또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외국인이 이렇게 조금씩 매도가 나오다가 얘들 특성상 한 방에 매도가 나오거든요. 113억을 사고 있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팔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 방에 매도가 나옵니다. 한 번 이렇게 갱신이 될 때마다 한 20억, 30억씩 그렇게 매도가 나오면 오늘 지수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인버스는 그냥 이렇게 냅두면 될 것 같고 차트도 거의 정말 안정적으로 한 단계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처럼 HLB가 폭락하면서 바이오주들이 폭락하면서 지수를 그렇게 하락으로 견인을 했지만 어제처럼 이런 각도로 한 방에 3%씩 오르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한 1% 정도 수익률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달성을 했습니다. 1%가 목표였고 뭐 하락장에서 원래 매매할 종목도 없고 도저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지금 인버스 안 샀다면은 아마 잠만 잤을 겁니다. 잠을 자거나 뭐 TV를 보거나 누워서 폰을 하거나 그냥 개인 여가 생활을 즐길 텐데 인버스를 사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목표 수익률인 1%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인버스로 단타 쳐가지고 1% 먹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1%를 먹을 수 있었던 건 당연히 황금선 밑에서 변동성, 어제 그 변동성을 이어서 오늘도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계단식 하락, 그리고 외국인의 먹튀, 사는 척 했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수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없이 폭락을 하고 있고 원래 1%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1%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물량은 팔아야겠죠. 그래서 절반을 팔았습니다. 하락시장에서 그래도 조그마한 수익에 감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예측이 맞은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솔직히 여기서부터 이거를 본전 찾기만 해도 도저히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 시장에서는 10,000원 수익이라도 감사해야 되고, 여기서 더 오르거나 내리던 간에 추세가 완전히 반등하는 게 아닌 이상, 또 외국인이 대놓고 100억, 200억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종목을 매매할 때도 목표 수익률이 달성하면은, 혹은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온다면은 절반부터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절반을 매도해야 나머지 절반은 그냥 아주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를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중계를 해드리면 너무 지루할 것 같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잘라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정말 무서운 각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반등 없이, 이 각도가 보이시나요? 각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각도에 비해서 10초마다 0.01%씩 떨어지는 게 아직까지 변동성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코스닥의 하락에서 이 정도 변동성은 아직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매도로 전환을 했죠, 다시. 이렇게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지수를 완전히 주무르고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개미들은 그냥 돈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관들까지 매도로 동참을 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 바닥까지 왔죠. 이거 차트가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좋은 정보랑 또 좋은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좋은 종목들의 예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주식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시장이 안 좋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오직 돈만 지켜라,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만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지키라는 말 밖에는 해드릴 게 없고, 이런 시장에서 제가 핫다 해라, 싸게 사라, 물타기 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하락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게 없고,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지수가 완전히 무너졌고,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 때문에 양호합니다. 코스피 도저히 답이 없었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거 배당 끝나고도, 중간 배당이 끝나고도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지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좋은 가격이 온다면, 좋은 조건의 가격이 온다면 한 번쯤은 접근을 해보고 싶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좀 물릴 것 같아서 접근을 못하겠고, 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 때문에 버텨줘서 코스피가 코스닥처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거의 반반 수준이었는데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상승 종목 339개, 하락 종목 800개.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원에 매도로 걸었고, 그냥 먹을 만큼 나오고 수익 본 거에 감사하고선 매매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초가에 장 초반에 매매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이 되었죠. 그래서 하락장에 약간의 수익을 챙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국제약품에서 단타를 치고 뭐 수익은 없지만 상승 중에 좀 상승하면 가지고 있으려 했는데 매수가보다 올라갔다가 매수가 5,290원인데 한 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매수가로 내려오길래 매도를 했고 그 뒤로 무너지고 있고 IMBC가 먼저 상승하고 YTN이 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무너지길래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소액이라서 엄청 소액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오른 다음에 YTN이 따라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 삼아서 진짜 소액으로 넣었습니다. 거의 5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걸로 좀 급등을 노려서 한 10% 수익을 노려보려 했는데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그냥 본전 수준으로 매도를 하고 오전장에는 이렇게 매매 내역이 이렇습니다. 3개 종목분이 매매를 안 했고 그 와중에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이 떨어지다가도 외국인이 또 갑자기 사면은 급하게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인버스는 제가 먹을 양만큼 먹었기 때문에 매매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